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제도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크게 늘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의 지역인재 채용 사원들의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경상국립대 190명, 창원대 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대학 출신이 지역인재 채용의 86%에 달했습니다. 진주의 다른 공공기관 역시 특정 대학 출신이 지역인재 채용의 70에서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비율 자체는 좀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부산 자산관리공사는 부산대와 부경대가 80%, 대구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70%, 전주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한 학교만 74%에 달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역인재 유출 방지 등 순기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도 그렇고 정보 공유도 그렇고 한쪽 쏠림이 생겨버려서 현재의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부 지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부산 쪽이 대학생이나 학교가 많다 보니까 광역화를 하면 영남 지역 학생들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한 충청권 공기업들이 다양한 대학 출신을 선발한 점을 들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역도시화를 통해서 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권역 내 지역 간의 인재 교류라든가 이런 데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고 기관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재 선발 기준의 세분화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오는 4월 10일 밀양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까지 모두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사실상 미니 지방선거인 셈인데요. 연쇄 보궐선거 비용만 10억 원 가까이 들어 시민들의 민심은 싸늘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0일, 밀양 유권자들은 가장 많은 투표용지를 받게 됐습니다. 밀양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말고도 밀양시장 선거와 밀양 제2도의원 선거, 밀양 마선거구 시의원 선거까지 모두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고 예상원 전 도의원이 이달 초 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정정규 전 밀양시의회 의장이 사퇴하며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발생한 겁니다. 사실상 미니 지방선거인 셈, 시민들의 민심은 싸늘합니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실망감과 행정 차질에 대한 우려에다 추가 선거 비용이 10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견제가 없다 보니까 특정된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 쉽게 보는 거죠. 공천만 나면.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견제가 없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도 잇따라 보궐선거가 발생하면서 선거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그리고 개표소 확보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도 사퇴자 공천 배제와 보궐선거 발생에 책임을 묻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밀양시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줄사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일선 학교에는 전담 조사관이 투입됩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게 하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에 나서는 건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170여 개 강당 좌석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이들은 새학기부터 경남 18개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입니다. 40년 가까이 군대에서 감찰 업무를 맡아온 황용관 조사관은 청소년 지도 경험을 살려 진주교육지원청에 배치됩니다. 민원 업무, 조사 업무, 그리고 예방 활동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소 봉사하는 자세로 생활하고 싶어서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학교 폭력 신고는 모두 11,000여 건, 한 해 평균 4,000건에 육박합니다. 해마다 증가세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상담 업무를 맡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자 190명 가운데 172명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퇴직 경찰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갈등 조정 전문가와 퇴직 교원 순입니다. 500여 명 규모인 경기와 180여 명을 두는 서울에 이어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전담 조사관 제도는 평소 이해관계가 없는 조사관이 학교 폭력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학생과 정서적 유대감이 적다는 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을 지켜온 베테랑 전직 교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수용하고.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자리 잡도록 교육지원청 개별 연수 등 추가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자신이나 남에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제각각 특성이 다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그동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조미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아들을 둔 56살 서모 씨.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순간적인 돌발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보살피느라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참가할 돌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아요. 성인이 되면 은둔 생활 아닌 숨어서 지내야 돼요. 경남의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모두 19,000여 명. 이 가운데 30% 정도만 시설이나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발달 장애인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취미활동, 긴급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돌봄 체계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행동중재 지원가와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힘들어서 사람이 계속 바뀌게 되면 궁극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제일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안정과 또는 자격 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오는 6월 정부의 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기관 공모와 직원 채용, 교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4시간 지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통합 돌봄이 시작되는 만큼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경남형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24시간 1:1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공간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어서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양산시 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도지사를 지낸 재선의 현역 김두관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 경남도지사를 지낸 3선의 김태호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진보당 박봉열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김상구 예비후보입니다. 전 고신대학교 강사, 중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 을 예비후보자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흐린 하늘에 곳곳으로 빗방울만 날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부 내륙에서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10mm 정도인데요. 기온이 낮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비나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와 거제, 통영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밀양이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6도, 고성이 7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3도, 거창이 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4도, 하동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모레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11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습니다. 창원대는 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4학년 학생 34명 전원이 합격했으며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부터 국가시험 100% 합격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 8일까지 통영 악사와 춤꾼 등 4개 분야의 길거리 공연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올해 통영에 지정된 장소에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길거리 공연단체 7곳은 통영 이순신 공원과 강구안 문화마당 등에서 40여 차례 공연을 열었습니다. 창원 도심 양덕천에 최근 유출된 기름은 한 공동주택의 지하 난방 보일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30년 전 폐쇄한 지하 난방 보일러에 벙커 CU가 지하수로 유입돼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우수관 기름 제거 작업과 유출 경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어제부터 엿새 동안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주민 발안된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은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과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